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입니다.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우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걸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러내 계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대령은 우선 햄버거를 먹고 얘기하자더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퇴역장성이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앉혀놓고 내랑가담을 지시한 겁니다. 정 대령은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노 전 사령관이 향후 있을 진급 인사 정보도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진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정보사 대령들을 동원한 정황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는 자신이 점집을 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의 무당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노 씨는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JTBC 오원석입니다. 이 남자가 데리고 때린 거지. 왜 맞아줘요? 남자 같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내장 파열 때까지 맞아 죽겠어요. 역 바로 옆 쪽방촌 화장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여기 문간에서 하루만 자고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겨우 허락을 받았다. 그들이 고민한 이유, 눈에 띌까 봐였다. 그래도 이곳에서 지내는 이유, 그나마 안전해서다. 지붕과 문이 있을 뿐 이곳도 만만치 않다. 모두가 자야 할 시간. 별별 사람들이 문을 열어댔다. 너님 좋은 데 가서 주무시지. 더운 데 줄게. 추위보다 불안함이 앞서 잠들 수 없는 이곳. KBS가 인터뷰한 여성 노숙인 20명 가운데 절반은 거리에서 성폭력이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숙에서 스스로 벗어날 순 없을까? 주부로 지내다가 폭행 등 가정 위기 때문에 거리로 밀려 나온 경우가 절반. 경제활동 경험이 없어 자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립을 도울 여성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은 감소세. 하지만 여성 노숙인은 14% 늘어났고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재단법인 DTL, 대구 택시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대구시 예산 20억 원과 택시운송 사업조합 출연금 53억 원 등 약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정작 택시기사들은 복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쉼터가 있긴 있거든요. 첫째로 그 장소도 잘 모르고 디테일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건 모르죠. 보기식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 건물의 한 해 임대 수익금은 7억 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DTL 측은 수익과 복지사업 예산 규모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번듯한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대구 지역 택시 근로자를 위해 짓고 있다는 연수원입니다. 이 연수원을 지은 건 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DTL. 왜 하필 이곳에 연수원을 지은 걸까? 이상한 점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 뒤에 보이는 연수원 땅의 주인이 청송 출신 의원인 김이상 국회의원의 친형이란 점입니다. 김이상 의원은 대구에서 한국노총과 택시노조 의장을 지냈던 이력으로 DTL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의원이 이사장에 취임한 건 2013년 1월. 공교롭게도 김 의원의 친형은 연수원 부지를 2012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대구 택시근로자 복지센터 DTL에 대한 대구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합동감사를 진행한 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국가재난주간방송사 KBS는 언론사 처음으로 대학 연구팀과 재난경험자의 심리 변화를 추적해 진단했습니다. 2020년 섬진강 수해민,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등 84명의 기록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난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재난을 겪으며 악화된 건강은 거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재진과 연구팀이 주목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구호 활동 가운데 중요도를 묻는 조사에서 섬진강 수해민과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들은 심리회복 지원과 함께 물질적 보상을 꼽았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심리치료는 높은 요구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 지원은 대체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값을 먼저 계산하는 지금의 재난구호 시스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재난 경험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구호활동 접근법이 달라야 함을 시사합니다. 2022년 자연재난으로 삼터를 잃은 이재민은 57,400여 명. 하지만 그해 정부의 심리 지원은 1,9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이재민으로 분류되지 않은 재난 피해자가 많다는 걸 고려하면 실제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빈약한 재원 등이 지적되지만 전문가는 무엇보다 재난구호를 맡는 행안부와 복지부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모호하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구멍난 체계 속에서 재난의 속병은 더 골마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계엄 해제 방법은 국회 표결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출입문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비상계엄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떤 한테 명령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밤 11시 27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하자 무장병력을 태운 군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소총을 든 계엄군이 본청 출입봉쇄에 나섰습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는 온몸으로 막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시 48분 의결정죽수인 제적위원 과반 출석이 이뤄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벽 1시 1분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들어왔던 2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모두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던 2시간 반여의 비상계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